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우시게 되면은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애견인들은요,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고, 입양을 준비 중이신 예비 애견인 분들이시라면은요, 강아지를 키운다는 환상 이전에 강아지와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현실을 미리 확인하고 키우시라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풍족한 지갑은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의 생명을요, 가족으로 맞아 키운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우선 매 월마다요, 패드나 사료 구입, 장난감이나 위생용품들의 구입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며 해마다 접종과 구충 등의 비용이 꾸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면은요, 정기검진이나 스케일링도 해줘야 하며 혹시라도 아프기까지 한다면은요, 제법 많은 비용이 한 번에 의료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장담하건대요, 여러분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요, 내 커피 대신 강아지의 간식을 살까를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검은색의 깔끔한 옷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옷에 강아지 털이 묻어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털이 많이 빠지는 장모종을 키우신다면은요, 아침에 일어나 상쾌하게 거실에 나오시면은요, 하얀색 털 뭉텅이가 마치 황야의 풀들 굴러다니듯이 마룻바닥을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보기 드문 장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옷에 묻어있는 내 강아지의 털을 발견하면은요, 빨리 집에 가서 내 강아지가 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편안한 외출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강아지가 있다고 외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나 이외에 강아지를 돌봐줄 식구가 있다면은요, 괜찮습니다. 하지만은요, 혼자서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오붓하게 2인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은요, 외출이 어려워지고 또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홀로 기다릴 강아지를 생각하면은요, 괜히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거나 혹은 나갈 때 강아지가 쳐다보는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 편한 외출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외출을 꺼리게 되거나 애견 동반으로 갈 수 있는 한정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애견 동반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한정적이며 혹시라도 키우는 강아지가 중대형견이라면요, 더욱 갈 곳이 한정되거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당연하겠지만 편안한 여행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요, 또 제한된 일이며 강아지를 두고 간다면은요, 아마 여행 내내 마음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요, 집에 홀로 두고 가는 것이 가능하나 역시 마음은 불편할 것이고요. 3일 이상의 해외여행 일정이라면요, 강아지를 호텔에 맡기거나 펫시터를 써야 하는데 둘 다 절대 마음 편한 여행을 가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더구나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어딘가에 맡기고 간다는 거는요, 분명히 힘들고 불편한 일임은 사실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요, 매일매일 산책을 시켜줘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산책을 시켜줘야만 합니다. 산책은 강아지의 행복한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여러분과의 정서적 유대감의 형성에도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와 매일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행복한 일이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특권 같은 일이긴 하지만은요, 때로는 귀찮거나 일정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면 분명합니다. 숙제 같은 일이 되겠죠? 다음 여섯 번째는요,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깔끔한 실내는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약간의 결벽증이 있으시다면요, 아마 강제로 치유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치우고 청소해도요, 강아지의 털은 항상 어딘가엔 보일 것이고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요, 희미한 강아지의 소변 냄새가 나는 걸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강박적으로 바닥에 무언가 두는 걸 피하게 되고요, 쓰레기통마저도 어딘가에 올려놓고 외출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테리어 취향과 상관이 없는 형형색색의 강아지 용품들을 여기저기 놓아야 하는 현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요, 가구 중 일부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강아지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가구나 장소에 발톱으로 마킹을 하거나 물어뜯기도 합니다. 그 장소나 가구가 소파일 수도 있고 벽지일 수 있으며 혹시라도 문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신발이거나 휴대폰 충전기를 물어뜯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깨끗한 소파는 포기하고 키우기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다음 여덟 번째는요, 여러분이 혼자 산다면은요, 저녁에 자유시간에 많은 부분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늦은 귀가는요, 가뜩이나 하루 종일 홀로 있을 강아지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강아지를 입양하여 키우시는 것은 좋으나 아마도 일찍 귀가를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편하게 밤 늦게까지 친구를 만난다거나 잦은 회식으로 귀가가 계속 늦어진다면은요, 아마 강아지에게 매우 미안해지실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강아지에게 분리불안이라도 있다면은요, 조금이라도 귀가가 늦어지면요, 진짜 불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사는 게 아님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향수나 디퓨저 혹은 아로마의 사용은 많은 부분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향수들은요, 강아지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 천연향이나 아로마 디퓨저 제품들 역시 강아지가 싫어하거나 심지어 강아지에게 해롭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은요, 아로마도 디퓨저도 또 향수도 사용을 잘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썩은 생선향이라든가 날고기향을 사용할 수도 없으니 그냥 향수는 포기하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협을 적당하게 해야죠, 서로서로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강아지는 언젠가 우리가 보내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아지는 사람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요즘의 강아지 수명은요, 의료기술과 사료의 발달로 거의 15년을 넘게 바라보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해마다 강아지가 나이를 먹는 걸 바라보면서 불안해지며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마음이 아파지는 정도는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례해서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요, 15년간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맹목적인 사랑을 기억하신다면은요, 굳건히 슬픈 순간을 잘 이겨내시고 아마 다시 강아지를 키우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강아지는요, 한결같이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충성을 지키며 여러분의 행복만을 바랬으니까는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포기를 해야만 하는, 또 겪어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진다면요, 여러분이 이제 강아지를 키울 마음의 준비는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 채널의 영상들을 다시 하나하나 잘 보시고 어떤 강아지가 나에게 맞는 강아지인지, 또 어디서 입양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만약 키우신다면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